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뻥대 화학공학과 석박통합과정 1년차 올해 입학한 대학원생 여운석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계산 촉매 및 첨단 소재 디자인 설계 연구실인데요. 말 그대로 화학공학과의 특별한 분야 중 하나인 촉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양자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촉매를 원자 단위로 설계하는 계산팀과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실험을 하는 실험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같은 과 연구실에서 지능형 네트워킹을 연구하고 있는 전동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분야도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LTE부터 5G, 6G까지 이어지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공지능부터 메타물질 같은 재료화학까지 다양한 학문을 융합시켜서 결국 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석박통합과정을 재학 중인 서대규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유기물질을 이용해서 전자소자를 만들고 기존의 무기물질 기반의 전자소자의 단점을 보완해서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소자를 만들어서 임플란터블, 웨어러블 소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자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4학년을 다 졸업하고 나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그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금 대학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막상 와보니까. 제가 대학원에 완벽하게 결정하게 된 계기는 회사를 갈지 대학원을 갈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인턴을 할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 대학원 인턴을 수행하면서 이 생활이 저한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기에 그렇게 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양쪽 두 분과는 다를 수 있는 게 대학원에 진학한 계기가 없었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90%가 학석박 연계 과정으로 대학원에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를 뒤늦게 찾아봤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학으로 먹고 살면서 앞으로 제 말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을 되고 싶은 되게 객관적인 지표이자 명의 중 하나가 박사학위라고 하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신력을 향한 연구의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 제가 대학원에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찾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때 연구에 대한 흥미가 되게 컸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온 케이스다 보니까 교수님들께 컨택을 할 때도 그렇고 연구실을 알아볼 때도 그렇고 이 연구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과연 나한테 흥미가 있는 주제인지를 가장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갈지 대학원을 갈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화학공학과에 계신 선배분의 우연찮게 밥을 먹다가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와 컴퓨터를 합친 분야를 하고 싶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렇게 상대방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지금 지도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메일로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포항에 내려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한 후에 여름방학에 인턴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나왔고 그 인턴을 한 후에 대학원 생활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자대로 진학했기 때문에 컨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쪽 분들이 잘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봤고요. 제가 나왔던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학교들의 관련 학과, 제가 흥미 있는 학과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각각 뭘 하고 계신지를 다 확인을 해보고 그 주제가 과연 나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그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과 컨택이 돼서 연구실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를 보통 세우는데요.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연구 분야였습니다.
이제 연구 분야가 제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가 화학공학과 컴퓨터를 합쳐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였고, 화학공학의 보통 전통적인 분야는 실험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찾고자 하는 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 분야를 찾은 다음에는 교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졌고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와 이제 같이 지내실 대학원생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부터 아마 교수님들이 모두 알고 있고 어떤 연구실, 어떤 교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야를 하고 계시며 연구실의 금전적 혹은 이제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알고 선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학원을 고를 때 자대를 간다고 하는 기준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연구실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요. 다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아무리 교수님들과 그 선배들 그 연구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학부생이 보는 그 교수님과 그 연구실의 특징은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전지적 대학원 시점에서 연구실을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구 가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컨택할 때도 연구 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를 가장 많이 봤고요. 물론 이제 학부생의 지식으로는 되게 한정된 소스만 가지고 봤기 때문에 제한은 돼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홈페이지랑 그 교수님, 그 연구실에서 나간 논문들을 조금 보면서 아, 이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이런 연구가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많이 컨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대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주시다면, 보통 자대 대학원 준비한 사람들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보통 들어봤고, 그래서 수업 때 보는 교수님의 뭐 스타일이나 인성 같은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와서 느껴본 것들은 되게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연구실이 실제로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졸업하고 나서 보통 진로가 아카데미적으로 많이 가는지 혹은 인더스트리로 많이 가는지 같은 조금 더 학부 때 수업 때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같이 보시고 선배들 얘기 들어보시고 본인이 나중에 학계에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산업계에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연구실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수랑은 다르게 타대로 진학을 한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이 타대로 뭔가 조금 진학을 하고 싶으시거나 희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일단 최대한 많이 인턴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연구실에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운이 좋게도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영구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실이 실제로 어떠한 환경인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인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인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만 해보지 말고 또 다른 데도 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턴을 해보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막상 하는 거 보고 해보고 하니까 내 흥미랑 안 맞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 이거 좀 별론데 교수님이 좋다니까 한번 가볼까 라고 했는데 연구도 재밌으면은 진짜 너무 좋은 케이스가 되니까, 대학원 진학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인턴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 타대생이라도 컨택을 해서 인턴을 한다 그러면 싫어하실 교수님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컨택을 해서 이제 인턴을 해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대학원과 퇴사를 갈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3학년 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고민이 이어서 4학년 때도 결정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본인에 대한 진로의 결정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원에 만약에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게 연구가 공부랑은 또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연구랑 맞는지 거기 가보면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 생활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연구에 대한 막막함.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깨닫고 거기가 좋다면 빨리 이제 결정한 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기가 안 맞다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 진로가 안 맞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회사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기관리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를 짜서 공강 시간도 있고, 뭐 일어나는 시간도 분명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분명 자기는 고등학교 때 8시에 일어나는데 지금 대학 생활에는 9시에도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 생활은 학생인 신분이지만 살짝 회사와도 같이 약간 출퇴근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이후의 생활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활을 이제 어떻게 뭐 자기 관리를 할 건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취미를 한다든가 스터디를 한다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학부 생활과 비교했을 때 대학원 생활이 가장 다른 점은 방학이 있고 없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7월 17일 학부생들은 방학이죠. 재원절 휴일일 텐데 대학원생들한테 7월 17일은 7월에 17번째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정도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1년 365일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부가 본업이 되냐, 연구가 본업이 되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이라고 하면 연구라고 하는 건 남들이 공부해놓은 걸 이용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삽질을 열심히 하고 숟가락으로 파다 보니까 원석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 확률 자체가 한 99번 정도 삽질을 하면 한 번 정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그다음 공부의 목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뭔가 남들이 찾지 못했던 지식의 소비자를 넘어 지식의 생산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신다면 굉장히 적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교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면 그걸 열심히 외워서 또는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학부생의 루틴이라고 하면은, 대학원생은 혼자 문제를 찾아내고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답을 찾아내는 게 기본 루틴이에요. 이제 아마 이게 대학원생의 가장 기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도 자유롭지 못한 거고, 자기 시간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혼자의 고민하는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대학원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채찍질을 하느냐, 나를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느냐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